예, 조금 쉬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또 그 시간 때문에 그냥 그 진행을 하는가 봐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뭐, 이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김천에서 온 친구하고 점심 때 만나서 점심 먹고 쭉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역전에서. 근데 이제 여기 옥천이라는 데 처음이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정정 시인이 그 아름다운 시를 부를 만한 곳이다라고 뭐 조금 더 가감 없이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오늘 발표를 이제 두 분이 발표를 하셨죠. 이필영 교수님하고 또 오선영 선생님 발표를 하셨는데, 이필영 제가 지금부터 그 30년 가까이 전에 한남대학에 그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필영 선생님은 이제 배웠고요. 또 오선영 선생님은 뭐 어쨌든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니까 한 분은 제가 배웠고 또 한 분은 제가 뭐 가르친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그 감동적인 두 분의 그 강연이었습니다. 특히 그 오선영 선생님은 그동안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정말 내내 아주 그 기분이 좋고 이 감동 받으면서 뭐 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 얘기는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3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이필영 교수님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선왕당 문제라든지 돌탑 문제, 이제 몽골의 그 오보라는 이 신앙, 이 문제도 좀 같이 연구를 해보자 했는데 30년이 흘렀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뭐 저도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했지만 정년하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되게 이제 뭐 실현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보고 싶은 게 있죠. 사실 그 오보하고 돌탑 이런 부분은 이제 머릿속에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가능하면. 어쨌든 뭐 그런 기회를 주신 또 그 이필영 교수님 또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30분 내에 이걸 얘기하기는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하고 떨어진 몽골 얘기니까 뭐 그래도 몽골 좀 어떤 나라인지는 좀 잠깐 보고요. 한 5분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몽골 초원임 대한민국이니까 뭐 우리나라로부터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유라시아, 보통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이제 합해서 유라시아라고 보통 합니다만은 이게 초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대개 보면 이제 인체 구조가 참 신기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의 자연 환경을 봐도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주에서부터 헝가리까지 이렇게 거대한 초원 벨트가 이렇게 돼 있는지 신기하고요. 그 중에 이제 몽골 초원이 이 초원 중에서 가장 좋은 초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미국의 시대지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려 시대에는 몽골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전체가 지금 몽골 땅이었죠. 이거를 이제 역사에서는 몽골 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재 몽골은 잠깐만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몽골이 지금 뭐 이렇게 좀 쪼개져 있죠. 이 러시아 쪽에도 있고 중국 쪽에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보통 몽골 간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 중세기 서양에서 나온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게 참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무슨 실용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서양 중세는 이 카톨릭의 세계였고 기독교의 세계였죠. 그래서 지도 자체가 무슨 뭐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몽골이 또 세계 중심 같죠.
뭐 위키피디아라는 이제 그 유명한 그 영문 이 포탈 지식 사이트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치면 대한민국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몽골 얘기니까요. 몽골에 그 무지개가 있는데 이게 솔롱고라고 하고요. 복수형이 되면 솔롱고스가 되는데 1 무지개들 2 한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북한은 북쪽의 무지개들이고요. 남한은 이제 남쪽의 무지개들인데 왜 이런 말을 붙였는지 언어학자들, 민속학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몽골 사람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분은 외국 사람일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축제 때 찍은 거라 흔히 이제 멍하고 있을 때 찍은 거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목에 힘주거나 뭐 그 신경 전혀 쓰지 않고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작은 나라죠. 2022년에 인구가 320만 정도 되고요. 땅덩어리는 156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보다는 뭐 엄청나게 크지만 인구는 뭐 엄청나게 작은 나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되게 북쪽에서 보면 북쪽이 이제 그 시베리아입니다. 그리고 산림지대가 있고 남쪽에 한 국토의 70%가 이제 초원이고 맨 남쪽이 고비 사막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쭉 그냥 구경하세요. 북쪽 뭐 호수고 이렇게 이제 그 초원에 보면은 이렇게 그 들꽃이 야생. 여러분들 보통 초원이라고 하면 풀만 있는 곳이 아니고 야생화 천지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북쪽 이 산림지대에는 이 무당들입니다. 뭐 굉장히 이 용한 무당이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행 가시면 이런 데 주무십니다. 좋죠. 이제 초원지대고요. 참 초원이 좋죠. 초원이 좋은데 이제 뭐 되게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보면은 어느 집이든지 사실 그 집의 내막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겉다르고 속다른 게 또 사람이고 뭐 그게 이제 인생 같습니다. 모든 게 뭐 우리 또 뭐 또 다 까놓고 얘기하자 뭐 이런 거는 뭐 좀 그렇죠. 근데 세상의 자연현상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속다르고 겉다른 게 초원입니다. 초원은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막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초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제 연평균 강수량이 한 1200에서 조금 더 되죠. 뭐 이런 나라를 보통 고온 다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습기가 많고 또 이제 이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그 비가 500mm 이하로 연평균 강수량입니다. 떨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나무가 죽어가게 됩니다. 나무가 죽어가면은 이제 이 전체가 초원으로 변하고요. 또 이제 강수량이 100m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초원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국의 사막화를 얘기할 때 보통 중국의 남부 지역이 아니고요. 북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내몽골 초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초원은 정말 그 외형적으로 보면 풍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막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진을 굉장히 가까운 데서 찍었는데 멀리서 찍으면 똑같은 곳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막이죠. 이렇게 보이는 곳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쓰이면 이제 스위치가 자주 되는데 비가 좀 적게 오면은 이 사막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대개 이제 몽골의 자연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고비입니다, 여기가. 그 비가 꽤 많이 온 시절에 제가 갔는데 이게 이제 그 황무지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돼 있죠. 꽤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막이죠. 뭐 대단한 사막이죠. 이게 하여튼 이런 곳이고요. 길이가 180km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고비이죠. 하여튼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야죠, 뭐.
오늘 뭐 이제 오보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비고요. 그냥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비 하면은 또 하나 유명한 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공룡 화석지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세기 초기에 전 세계 고생물학자,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기원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돼 있죠. 현재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고비 사막이었고요. 이때 이제 그 미국의 고생물학자인 여기 앤드루스라는 분이 고비 사막에 이제 이 탐험을 이제 조사를 갔죠. 미국의 자연사박물관 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인류의 흔적을 못 찾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불후의 업적을 남겼죠.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지를 발견하고요. 지금도 그 여전히 여기입니다. 그 불타는 절벽이라는 곳. 이 지질학자들, 고생물학자들이 조사를 하는 곳이고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 일제강점기죠. 1912년에 와서 이제 당시 경상남도 울산에서 귀신고래 연구했던 그런 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필영 교수님 이제 발표 또 오선영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조금 젊어졌습니다, 마음이. 이게 정말입니다. 이거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오보는 몽골 천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계적인 연구가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돼 있죠. 물론 이제 몽골 연구자가 2017년에 이제 오보 연구라는 큰 책을 하나 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적어도 제 눈으로는 그렇게 탄탄한 연구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성스러운 장소죠. 성스러운 장소고 몽골 어디에나 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현대판 성소죠. 예를 들면 새로운 기념물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곳에 또 오보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곳이다. 그리고 이제 이 오보의 형태는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꽤 오래된 사진인데요. 1970년대 찍은 사진입니다. 돌무더기가 있고, 버드나무가 있고, 오색 천이 걸려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위치가 이제 여러 군데인데 가장 전형적인 곳은 이제 도로변하고 산 정상입니다. 이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폐타이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별게 다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는 돈이라든지 먹다 버린 음식 그리고 이제 이 목발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쓰레기 심지어는 또 쓰레기가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성스러운 장소가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일상이 돼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되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비교적 이 돌이 많은 건데요. 이것도 돌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쓰레기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푸른 천 대신에 이제 이 불교 경문이 그러니까 종이로 써진 경문이 이렇게 붙여진 경우가 있는 게 대개 이런 전형적인 경우다. 그리고 몽골 북쪽은 시베리아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타이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침엽수 지대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나무로 이제 세워서 오보를 만들기도 하고요. 돌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은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또 만들기도 한다. 다만 이제 이 나무로 만든 오보하고 흙으로 쌓아서 만든 오보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이거나 이게 이제 보통으로 얘기해서 이제 가장 표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발표인데
어떻게 강연 비슷하게 돼서요. 하여튼 조금 뭐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아주 깊이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아직은. 이거는 이제 벌써 30년 가까이 전에 이필영 교수님께서 주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오보를 얘기할 때 아주 오래전 1938년이가 되죠. 남창 손진태 선생님께서 한국의 누석단, 돌탑이게 되겠죠. 의 기원을 몽골에서 찾았는데 그 논문을 이번에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부터 뭐 한 70년이 훨씬, 뭐 80년이 넘었죠. 그때 쓴 논문이지만 참 대단한 논문이구나. 정말 지금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논문이구나를 느꼈고요. 어쨌든 한국의 누석단 돌탑의 기원을 그분은 이제 그때 이 기원을 몽골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했었고 또 이 부분도 다시 연구를 좀 해보라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자, 이거는 이제 이 나무를 세워서 만든 오보인데요.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무속인들이 가는 이 보살님들이 가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울란바타르 근교에 있는 곳입니다. 아마 2019년인지 추석에 가서 뭐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아마 절 겁니다. 지금 뭐 하여튼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필영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30분 내 전체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조금 더 깊은 거를 좀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제가 뭐 되든 안 되든 글을 성실하게 썼으니까 글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대개 이제 기원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오보가 이제 신앙이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또 신앙의 구조는 어떤지 또 현재 오보제는 어떻게 오보에 대한 숭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현재 오보 숭배 중에서 오보제라는 제의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개 5부분인가 6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그냥 맞춤법도 잘 고치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제 얘기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보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초원이라는 게 이 자연지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몽골학자들은 어떤 경계표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몽골 서부 지역의 알타이 지역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사방 팔방이 그냥 이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이제 외롭게 서 있는 오보인데 아마 이제 이쪽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세웠을 거고 세워진 이후로는 신성한 장소가 분명히 됐을 겁니다. 뭐 아까 이제 뭐 닭이 먼저인지 뭐 달걀이 먼저인지 하여튼 저는 뭐 거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설명은 이제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몽골 울란바타르 몽골 수도죠. 남쪽에 이제 복드산 성산인데요. 거기 정상에 있는 이 오보입니다. 글쎄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잠바를 입고 있는 걸 보니까 한여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기능은 뭐 다 똑같습니다. 뭐 복을 주고 뭐 비가 오는 나라니까 비를 내려주고 뭐 여러 가지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돌탑이라든지 일반 민간 신앙 대상물에 비는 기원 내용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죠. 여기도 이제 복드산 아래에 있는 무당들이 주로 이제 구슬하는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보통 바위그림이라고 얘기하는 암각화가 많습니다. 선사시대부터 13세기, 우리 16세기까지 대개 기도처라는 게 뭐 선사 이후에 계속 이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기도처가 되고 거기에 이제 무당들이 가서 구사하는 거
그렇게 돼 있죠. 그 울란바타르 이 수도에서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풍경인데요. 이거는 오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는 기도처다. 아까 이제 우리 오선영 선생님 기도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터다. 이렇게 이제 아마 표시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몽골에 있는 여러분들 그 거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이죠. 이 거란의 중심지가 이제 내몽골이고요. 그 거란 요나라라는 나라가 이제 오늘날 그 외몽골까지 그 지배를 했었죠. 거란 유적지 그러니까 그 유적지에 이제 그 위에 유적 위에 이제 오보를 세워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보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곳,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뭐 선사시대부터 그랬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세워왔다. 이거는 이제 그 몽골 북쪽에 그 흡수홀이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기는 뭐 사실 그 이 민속학자들, 무속학자들, 또 인류학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첫째는 뭐 경관이 좋고요. 두 번째는 뭐 무당이 용하다고 하니까 아까 그 저하고 보인 그 여자분이 굉장히 용한 무당입니다. 그 무당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있는 13개의 오보죠. 오보도 되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홀수로 뭐 1, 3, 5, 7, 9, 11, 13 이렇게 이제 그 이 집단으로 있는 그런 오보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길가에 있는 일반적인 오보고요. 자, 여기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내몽골의 오르도스라는 곳에 그 칭기스칸은 이제 몽골 제국을 세운 그 이 창건자죠. 우리가 보통 징기스칸 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분의 그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 앞에도 이제 참 대형 오보가 있죠. 이거는 제가 2011년에 이거를 아마 그 정도 찍었을 텐데 2019년에 제가 한번 또 갔습니다. 저도 늙고요. 이렇게 이제 참 이거 이게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찍은 사람이 선생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냥 불평을 했습니다. 뭐 이제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제 조금 현장 좀 보라고 뭐 그 이제 인물을 하나씩 세우는데 남을 쓸 수가 없어서 뭐 제가 그냥 대타로 나섰는데 그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팬데믹 직전입니다. 2019년 8월 말 그 여름방학 그 끝날 무렵이었으니까 내몽골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외몽골이죠. 우리가 보통 몽골이라고 알고 있는 곳. 성스러운 장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칭기스칸이 그러니까 동몽골 그 행티아이막의 다달솜이라는 구체적으로 이제 델리운볼딱이라는 델리운 언덕 거기에 있는 칭기스칸의 탄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이 뭐 탄생지니까 뭐 그 이 신성하게 생각하죠. 거기에 이제 그 대형 이렇게 이제 오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 델리운볼딱 그 아래에 있는 칭기스칸 탄생 800주년 1162년에 태어나서 1162년이죠. 그러니까 1962년 사회주의 시절에 사실 그 당시의 사회주의 정부하고 소련 당국에 이 기념탑을 만들고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숙청이 됐는데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 오보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적어도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곳에 끊임없이 오보를 세웠고요. 현재도 그렇다. 오보의 기원 문제가 이렇게 좀 그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 이 산에 있는 오보입니다. 아마 이제 현대 사람들이 이 산에 오르면서 하나 둘씩 누군가는 모르지만 아까 오선영 선생님도 얘기했죠.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뭔가 염원을 하고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다면 사실 오보의 기원을 문제는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몽골의 티베트 불교 라마교라고 하죠. 라마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16세기 이후인데요. 아마 이제 그 현대판에 아까 그런 돌무더기가 있는 이런 오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뭐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다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은 제가 아주 정말 그 입 깊게 연구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쓴 오보에 관한 논문은 딱 2편입니다. 뭐 못 쓰지는 않았습니다. 못 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자신이 없고요. 다만 이런 형태의 오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상하게 문헌 기록에서 보면은 16세기 이후다. 그래서 막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아마 티베트 불교 이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현재는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 수정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이거는 이제 도뿡이라고 하죠. 티베터로. 이 중국 사람들 이거는 이제 마니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티베트에도 똑같은 이런 형태의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돌탑과 같은 구조물이 있죠. 또 이제 그 참배 형식도 몽골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여기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이는 먹어가지만 어쨌든 연구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은 다시 충전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옥천에 와서 아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는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다시 30년 전에 한남대학에 그때 이제 강여로 다녔던 그때 이제 이필영 교수님이 한번 이거 연구해 봅시다 했던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아마 더 그러는지 어쨌든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숭배를 하고 하는지 간단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오보를 만나면은 제가 뭐 모든 몽골 사람들을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제 눈으로 볼 때는 차를 타고 가든 말을 타고 가든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반드시 승차나 하차를 합니다. 이 하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고 가고요.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오보인 경우, 그냥 지나칠 경우에 이제 이 경적을 울리고 가죠.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말로 등자를 한 몇 번 치고 갑니다. 그냥 지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보통 이제 몽골에 사는 시골 분들이 아니고 도시 사람들, 심지어는 한국에 유학 갔다 온,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정말 잘 배운 젊은 여성까지도 그런 거 보면 대체로 그렇다.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다.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얘기죠. 3분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죠. 일반 유목민들이 이제 어디 이동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 이제 오보제의죠. 사회주의 시절에는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었고요. 1992년에 이제 몽골이 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바꾸고 1995년부터 국가 단위로 이제 거대한 오보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1921년에 사회주의 국가가 됐죠. 1920년대까지는 국가가 주관하는 이 산신제하고 오보제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1995년부터 이제 부활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동몽골에 있는 알탄 오보, 황금 오보라는 뜻이고요. 이 산에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산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돌을 쌓지 않고 티베트 불교 같이 이제 단을 이렇게 쌓았는데요. 저는 이 몽골 연구자니까 2차례 이 참여를 했네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지금은 승려들이 주재를 합니다. 라마 승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걸 바치죠. 뭐 죽이지는 않고요. 여기다 푸른 천을 걸어주면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과거는 이걸 잡았겠죠. 희생을 바쳤겠죠. 근데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이게 성화된, 신성화된 말이라 이제 이거는 타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말이죠. 뭐 이런 의식을 거행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돈을 바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참 가난한 분들인데 이게 뭐 돈 바치는 게 뭐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왜 교회에다 연못돈을 그렇게 많이 내나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극정성이라면 왜 돈을 못 냅니까? 그렇죠? 뭐를 못 바칩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요. 대개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세태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도사를 했겠죠. 이제 말에다 그 푸른 천 붙여주는 그런 의례를 하고요. 오보신 모시기. 이거는 이제 지역신입니다. 지역신인데 복잡합니다. 뭐 여기 굉장히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보신앙이라는 거는 몽골의 뭐 수목숭배라든지 조상숭배, 심지어는 우리 시베리아하고 한국에 있는 소떼신앙까지 거의 모든 신앙이 저는 이제 복합신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제 제문을 낭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복 부르는 의례를 하고 뭐 이제 되게 순서는 오보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시간이 좀 많았으면 조금 더 모르지만 깊은 얘기를 할 텐데 미안합니다. 뭐 주최 측에다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보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축제를 해야죠.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 축제를 하고요. 또 축제는 뭐 거창하게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죽은 신앙을 박제화된 신앙을 이게 이제 그 유네스코 이 무형유산으로 등재했던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2017년에 산신제하고 오보제를 동시에 해서 이 유네스코 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요. 그 장면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신년에도 이제 이렇게 오보제를 지냅니다. 이거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게 오보신앙이 이제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그 민화인데요. 1910년대에 만들어진 민화인데 설명이 참 좋은 얘기가 많은데 거기서도 오보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개 19세기 말기 20세기 초기인데요. 보편화됐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내몽골 박물관에 2019년에 가서 찍은 사진에 오보제를 지내고 있는 이 민화입니다. 아이고 뭐 제 얘기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주최 측에서 그냥 3분 남았다고 또 선생님 또 여기 와 계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또 할 수도 없고요.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